지금 1기 신도시 잘 진행되고 있는 곳들, 특히나 아까 뭐 언급해 주신 리모델링으로 갈지 뭐 재건축으로 갈지 차체적으로 뭐 조합들이 계산을 했었는데 갑자기 툭 던져버리니까 미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. 막 점점 포기하는 데들도 있고 막 반대하는 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이거 왜 이 재건축이냐 리모델링이냐 사람들이 자꾸 뭐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아, 나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뭐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까? 사실 이제 리모델링의 재건축 싸움은 너무 고질적인 문제에 가까워요. 내가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재건축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리모델링으로, 특히 분당 같은 리모델링 단지들 많잖아요. 리모델링으로 가는 결정적인 논리 구조 중 하나가 일단은 재건축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가 가장 컸었죠. 왜냐하면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? 80년대에 조성됐었던 목동도 안전진단 줄줄이 떨어지는데 90년대 1기 신도시가 재건축이 과연 가능하겠냐? 그런 게 가장 컸었었고, 그리고 사업성 문제 관련해서도 이제 재건축으로 가려고 하게 되면 현행 법률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용적률이 200% 전후로 조성된 단지들이 정말 많습니다. 오히려 일부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도 그 전에 약간 조금 그렇게 고도화되기 전에 지금 뭐 3종 일반 주거지역, 2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기도 종 구분되기 전에도 지어진 애들도 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용적률을 한 250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지자체 조례 보니까 용적률이 좀 깎이게 생겼어. 라는 데들은 이거는 리모델링으로 갈 수가 없겠다. 라는 현실적인 이유들도 있었죠. 그런데 이게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되면서 판이 다 깨졌어요. 왜냐하면 애초에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비가 안 되던 것을 사업성이 없던 사업성을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게 이번 혜택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물론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라는 것도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일단 리모델링 입장에서는 천천병력 같은 소식이죠. 우리가 그래도 뭐 리모델링으로 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논리 구조가 안전진단이 안 돼서라는 건데 안전진단은 완화를 넘어서 아예 면제까지 시켜준다라는 사항이 있고, 두 번째로는 사업성이라도 볼 수 있었는데 사업성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해결을 해주겠대. 굳이 리모델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. 더군다나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유의미했었던 것 중 하나가 그래도 우리가 조금 좋은 집에서 살자. 애초에 리모델링 한다라는 것 자체도 너무 지금 삶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도 녹물 나오는 거 싫다. 조금 관도 바꾸고 지하주차장도 없었으면 만들어 놓고 지하주차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뭐 아파트 단지랑 바로 연결이 안 돼 있었던 것도 좀 연결 좀 시켜주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고자 하는 거였거든요. 근데 이게 재건축으로 가면 더 깔끔해지는 거예요. 우리가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완전 신축 아파트가 있는 게 이제 재건축이라고 하면 리모델링은 세미 신축이라는 거죠. 이게 신축은 신축인데 신축 같지 않은 신축 같은 리폼, 리퍼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그래도 분당이 계속적으로 재건축 사업성 안 나오고 이러면 리모델링이 유의미라도 할 수가 있었었죠. 다들 오래된 단지들 중에서 우리 세미 신축이라도 우리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재건축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죠. 다 신축인데 우리는 세미 신축이 하면 예보던 가격이 낮아져야 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, 또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게 공사비가 싸지도 않아요. 우리가 리모델링을 갔었을 때 공사비가 싸면 뭐 문제가 안 되죠. 근데 막상 구조 기술적으로 보았었을 때도 뭐 이제 구조 이제 내력벽이라든지 골조, 기본 골조들 유지시킨 상태에서 지하주차장 없던 걸 팔려고 하면 당연히 더 어렵고, 뭔가 이제 안정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. 물론 이제 환경단체 쪽에서는 그래도 그거 뭐 조금 남기니까 그만큼 건자재도 덜 쓸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긴 하지만, 오히려 비용적인 측면으로는 완전히 멸시시키고서 새로 건축하는 게 그 돈이 돼버리면 과연 왜 리모델링이냐 라는 논란이 나올 수가 있고, 맨 마지막으로 구조도 이상해지는 거죠. 이 노후계획 도시 특별법 보다 보면 리모델링 관련해서도 기존에 이제 인센티브, 용적률을 늘릴 수 있었던 상한을 보다 더 늘려주겠다라는 안은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늘려줄지는 사실 구체적인 건 안 나왔어요. 근데 저는 재건축처럼 용적률을 극단적으로 100%까지 늘려준다라고 발표하면 또 뭐하냐라는 생각도 해요. 리모델링의 구조적인 문제 중 하나가 기존 동이 있다라는 상태에서 용적률이 늘어나는 거잖아요.
그래서 수직 증축 리모델링 얘기도 있긴 했었지만 상계층 증축 이게 현실적으로 분당 보다 보면 수직 증축으로 가다가 다 엎어지고 있거든요. 네. 인허가가 안 나는 거죠. 네.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도 이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거냐 라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수직 증축으로 추진하다가 다들 수평 증축으로 선회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. 네. 그러면 이게 옆으로 늘어나는데 안 그래도 리모델링 구조가 이상하다. 네. 조금 복도가 너무 길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걸 옆으로 100% 늘려준다라고 하게 되면 뭐 무슨 복도집에서 사는 그런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네. 애초에 동간 간격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옆으로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요. 그렇겠죠. 네. 그나마 사업성 일반 분양 나오는 게 별도동 증축이긴 한데 별도동 증축 같은 경우도 동간 간격이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안 나오는 리모델링 단지도 되게 많아요. 근데 이 용적률을 갖다가 그렇게 뭐 많이 늘려주면 뭐 하냐라는 얘기가 리모델링의 한계라는 거죠. 네. 그럼 돌고 돌아서 이제 재건축으로 가게 되는데 그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가 아예 초기 지역 리모델링이면 재건축을 선회하면 돼요. 네. 근데 어느 정도 많이 나간 데들 좋았을 인가를 받았다. 아니면 시공 선정까지도 했다. 그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해져요. 네. 대표적으로 약간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. 이제 비대위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리모델링 말고 재건축을 가자라는 주민 갈등이 나온다 했었을 때 과연 조합 집행부에서 그거를 수용할 것이냐? 전 안 할 거라고 보거든요. 왜냐하면 리모델링 조합장인데 재건축 조합장도 한다라는 보장이 없어요. 맞아요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기득권인데 뭐 너무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극단적일 수는 아, 근데 있겠지만 현실적인 것도 필요하죠. 맞아요. 네, 그렇죠. 그 말씀에.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약간 또 정비 업체가 조금 이권이 되게 강하잖아요. 네. 그러면 내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부분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라든지 뭐 정비 업체라든지 뭐 법무사라든지 제일 대표적인 게 시공사라든지 이 협력 업체들이 있는데 그 협력 업체도 그대로 재건축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내가 조합 운영비를 또 대줬다. 이거 매몰 비용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. 그렇죠. 제일 결정적인 게 시공사라고 할 수 있죠. 리모델링에서 강세를 보여주는 몇몇 시공사들이 있잖아요. 네. 그게 재건축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브랜드 이미지가 좀 밀리죠. 밀리죠. 네. 그러면 굳이 이 시공사를 선정할 이유가 또 없어지게 되면 그럼 그 시공사 입장에서도 분명 반대를 할 거고 네. 그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건축으로 선회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쌓아놓은 시간들도 있고 네. 비용도 있고 이거 네. 어떻게 할 거냐.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단기가 많이 진행된 애들은 리모델링이라도 속도전하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도 해요.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분명 비대위들이 나타나서 우리 재건축이 낫다라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고 이게 산으로 가게 되면 그나마 장점인 속도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도 저도 안 되면서 뭐 비용은 비용대로 늘어나고 이런 계륵이 되는 단지들이 분명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네.